서울의 밤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특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에 서울은 더욱 특별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거리의 작은 카페들과 노란 가로등 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은서는 그런 서울을 좋아했다. 그녀는 성북구의 오래된 골목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작은 원룸, 낡은 책상 하나, 오래된 창문 하나뿐인 조용한 집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그 집을 사랑했다. 창문을 열면 서울의 오래된 골목 풍경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침이면 토스트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저녁이면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워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였다. 수업이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밤이 되면 이어폰을 끼고 서울 거리를 걸었다. 은서는 밤의 서울을 좋아했다. 시끄러운 낮과 달리 밤의 서울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은서는 학교 과제를 끝내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서울의 골목길은 조용했다. 그때 작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옹. 은서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골목 구석 작은 박스 안에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양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고양이는 매우 작고 말라 있었다. 은서는 급히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고양이를 감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 또 거기 있었네요. 은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남자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은서에게 다가왔다. 며칠 전부터 저 골목에 있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물었다. 주인이 없는 건가요?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버려진 것 같아요. 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남자는 잠시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네요. 은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같이 갈래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서울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서울의 밤거리와 사람들의 일상을 찍는 일을 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고양이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 수의사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는 그런 은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하네요. 은서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병원을 나온 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준호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감기 걸려요. 은서는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와 가로등 불빛, 그리고 작은 고양이의 숨소리가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예요? 은서요. 잘 어울리네요. 은서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준호와 은서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고양이는 결국 은서가 키우게 되었다. 은서는 고양이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다. 하얀 털이 달빛 같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자주 은서의 집에 놀러왔다. 다리를 핑계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은서를 보고 싶어서였다. 둘은 함께 라면을 먹고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자주 은서를 찍었다.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 고양이를 안고 웃는 모습, 길을 걷다가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까지. 은서는 처음엔 사진 찍히는 걸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준호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은서는 물었다.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 준호는 카메라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라질 순간들을 남기고 싶어서. 은서는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의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준호가 궁금해졌다. 며칠 뒤 둘은 한강에 갔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다. 준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강을 바라봤다. 서울은 참 이상한 도시 같아요. 은서가 물었다. 왜요? 사람이 많아도 다들 외로워 보여요.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외로움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천천히 빨라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한강 위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은서는 반짝이는 불꽃을 바라봤다. 준호는 그런 은서를 조용히 바라봤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또 찍었어요. 준호는 웃었다. 예뻤어요. 은서는 얼굴을 돌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둘은 거의 매일 함께했다. 서울숲도 가고 홍대 거리도 걷고 남산타워에도 갔다.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짧게 느껴졌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준호는 가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은서는 그런 준호가 걱정됐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은서는 우연히 준호의 카메라 속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울의 밤 풍경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늦은 밤 혼자 걷는 학생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외로운 사진만 찍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 나도 외로운 사람이었거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집에는 항상 조용한 공기만 흘렀다. 그래서 그는 사람보다 풍경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사진을 찍으면 외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큰 도시였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비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은서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준호는 작게 웃었다.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웃으면 서울도 따뜻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혼자인 것이 익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이 준호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서울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분홍빛 꽃잎이 날렸다. 준호는 은서를 불렀다. 오늘 시간 있어요?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네. 둘은 석촌호수로 향했다. 벚꽃이 가득한 호수는 정말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은서를 바라봤다. 웃어봐요. 찰칵. 벚꽃 아래 서 있는 은서는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준호는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다. 그 순간을 오래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준호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해외 사진 전시회 제안이었다. 뉴욕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였다. 사진작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였다. 하지만 준호는 쉽게 기뻐할 수 없었다. 서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서와 멀어져야 했다.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은서는 그런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뉴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요? 다음 달. 갑자기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애써 웃었다. 축하해요. 준호는 그런 은서를 보며 더 마음이 아팠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웃지 못했다. 시간이 점점 이별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국 전날 밤, 준호는 은서를 남산으로 불렀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다. 준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이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카메라예요. 은서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작게 웃었다. 내가 없는 동안 서울을 찍어줘요.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날 잊지 말아줘요. 그 순간 은서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따뜻했다. 다음날 준호는 서울을 떠났다. 은서는 혼자 남겨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혼자 걷는 골목길도, 혼자 먹는 라면도, 혼자 보는 서울의 밤도. 하지만 은서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서울을 걸었다. 준호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울의 풍경을 찍기 시작했다. 벚꽃이 떨어지는 거리, 노을이 비치는 한강, 겨울을 준비하는 서울의 골목들, 그리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준호가 왜 사진을 좋아했는지. 사진 속에는 시간이 남아있었다. 추억도, 감정도, 사랑도 모두 남아있었다. 계절은 천천히 변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뉴욕 사진 전시회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 인터뷰 문장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풍경은 무엇인가요? 준호의 대답은 짧았다. 서울.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은서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은서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한 표정이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 왔어요? 준호는 웃었다. 방금.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알았어요. 뭐려? 준호는 은서를 바라봤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은 서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은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멀리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만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서울을 걸어요.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네. 하얀 눈이 서울 거리를 덮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그 눈처럼 조용하고 아름답게 계속 이어졌다. 반짝임.